안녕하세요. 계양산성박물관 개관 특별전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특별 전시회는 계양의 유구한 역사를 역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시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전시를 돌아보시죠. 특별전을 훨씬 더 뜻깊게 살펴보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까 해서 이쪽 코너로 여러분을 안내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계양 지역은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부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행정 단위에 불과한 지역이겠지만 과거에 삼국시대 그 이후에 고려시대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 맥락을 볼 때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합니다. 즉 한강의 하류 지역의 서남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계양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있는 김포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그 부평 남쪽의 인천이라든가 이런 광대한 지역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양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고 생각하시고 전시를 관람하시면 훨씬 더 전시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계양의 역사를 생각할 때는 삼국시대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역사로 기록되고 유물로 발굴된 것들은 그 시대부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우리 계양 지역의 역사적 연원은 훨씬 더 멀리까지 갑니다. 여러 가지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미 신석시대부터 우리 지역에 우리 선조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문화적, 경제적 활동을 했다는 게 동양동 유적을 비롯한 선사시대 유적을 발굴한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게 됐고, 우리 계양의 역사의 유구한 연원들을 그걸 통해서 파악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전시 코너인 주부토에서 계양까지라는 코너입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계양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데요. 초기 삼국시대의 유물들, 특히 우리 동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초기 삼국시대의 톡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용구인 손칼, 그리고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주부토라는 우리 지역의 그 이름이 기와에 새겨진 그런 명문 기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서에 기록된 그 첫 계양의 이름인 주부토가 우리 지역이 확실하다는 그런 역사적 근거들을 여러분께서 유물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주부토에서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장제군으로 지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제군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에 여러 가지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으로는 우리 계양산성 8차 발굴조사 때 굉장히 거대한 건물지가 발견되는데, 이 건물지와 그 주변에서 발굴된 통일신라 시대, 즉 8세기 무렵의 유물들을 이쪽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고려시대 우리 계양의 역사적인 변천과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그 조각난 그릇이라든가 기와라든가 이런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고려시대 절터가 계양산 여러 곳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1949년경에 시립박물관에서 이곳을 조사하면서 그곳 고려시대 절터에서 수습한 유물들을 이곳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려시대 약 1년여간 우리 계양 지역에 그 부사를 역임했던 고려의 그 대표적인 문장가인 이규보 선생의 그 시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계양 지역의 여러 가지 풍광을 노래한 그런 시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유물들과 저 시문들을 함께 보시면서 고려시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곳에는 조선시대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잘 정리한 이 지역의 역사서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자료들은 우리 지역의 군지 혹은 읍지라고 명명되어 있는 부평도읍 시절의 그 지역의 연역과 현황을 정리한 그런 이제 역사서들입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에 게시된 자료들은 조선시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리 환경, 그 다음에 인문 환경들을 한 곳에 표현한 조선 후기의 우리 지역 지도입니다. 당시의 산세라든가 읍지의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활들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규련동에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적이 존재하는 징후가 발견돼서 발굴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민간 가옥 한 채가 발굴이 되게 됐는데 이 주택터를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했을 법한 자기라든가 아니면 기호품을 사용하는 데 사용했을 법한 곤방대라든가 이런 이제 생활용품들이 발견돼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의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조선시대 우리 부평도부에서 사용되거나 도부와 관련돼서 접수된 그런 고문서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노비의 소유권 분쟁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소송 문서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지방의 부평도부사가 보낸 그런 공문서라든가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부평 지역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면서 올린 전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장계라든가 이런 고문서류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부평도부 시절에 우리 지역에 활발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면모들을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갖는 성곽인 중심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계양산성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엔 중요한 성곽유산인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 그 흔적이 없어지다시피 해서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1883년에 제물포를 개항하게 되면서 제물포가 만약에 외세의 근거지가 돼서 서울이 위협받게 될 경우에 서울로 향하는 외세를 중간에 차단하기 위해서 직맹이 고개를 가로지르는 방어벽으로 축조한 게 바로 중심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심성을 쌓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련된 비용도 거출해서 부담하고 이 성을 쌓는데 실제 노역도 담당하고 여기를 공사를 계획하고 감독한 사람들도 부평도부의 관민이었고 즉 부평도민의 정성과 마음과 비용을 다 모아서 쌓은 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성곽이고 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중심성 사적비의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박물관을 찾아주셔서 직접 전시를 관람하시면 여러 가지 풍성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양산성박물관 많이 찾아주세요.